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제어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상황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가 막상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 문을 열자마자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국회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발생시켰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까지 더해지면서 3월 국회가 제대로 지금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결해서 전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지금 온통 국회의 화제가 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산적한 현안들은 무척 많은데 말이죠. 이 부분을 지금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사상 최악의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집권을 다투는 세력으로서의 대안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저주와 선동적인 비난과 거짓 뉴스 이런 것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들이 속 시원해한다. 그리고 품이 있는 연설이었다.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정신승리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오히려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발빠르게 처리해 나가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를 오히려 무력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 말이죠. 대표께서 바라다 보시는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좌파 정권, 막장 정권, 강탈 정권, 착취 정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것에 골몰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지지세도 확실하게 모으고 또 지난 릴레이 단식과 같은 코미디로 지탄받게 된 리더십도 극복을 하자고 극약 처방을 쓴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 자유한국당의 자위수단이 될지 자해수단이 될지 이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네. 의도적인 판깨기가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도적인 판깨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민생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국회의 이 시급한 현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무력화를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네. 자유한국당의 이런 의도에 국회가 같이 휘말려서 서로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정작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실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패스트트랙 말씀하셨으니까요. 대표님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사당이 상당히 접점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합의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와 있고요.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야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안을 이 안에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공통 분모들도 지금 거의 막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패스트트랙에 이번 나머지 4당이 협력해 갖고서는 강행을 한다면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형적인 협박 정치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의원직 총사퇴를 하던가 아니면 협상의 장에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사퇴를 할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이 협박 정치에 밀려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수차례 이 같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국에는 민주당 2중대, 3중대 정당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협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당제를 보장하는 그런 그 선거제도입니다. 제3, 제4의 정당의 탄생을 부정하고 그것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만과 패권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한애국당의 이중대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말에 그 대표께서는 뭐 단시 투쟁까지 하시면서 얻어낸 어떻게 보면은 여야의 합의 사안인데 이 합의된 것이 불과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분명히 5당 합의 사항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질 때 뒤집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 이런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식 때문에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렇게 자기들의 약속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정당이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 법률에 정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지금 나머지 정당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약간 그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대표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요? 일부 그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이나 김관영 원내대표 어저께 국회 연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두 대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고 또 4개의 정당이 하나의 단일화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4개 정당의 대표들이 이것의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의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찾고 있고 거의 뭐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선거제 개혁 표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안을 분명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원수를 더 줄이는 안이었어요. 비례대표제는 없애자는 안이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수를 줄이자는 안이 아니라요,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는 안입니다. 네,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예. 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개혁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고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헌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94.5MHz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관련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국회가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한국당은 거꾸로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 징계안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 현안들이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그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할 때 국회가 이렇게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그리고 국회개혁, 민생개혁, 사법개혁의 기회를 지금 봉쇄하려고 하는 노림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이 다시 맞불을 놓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모양새랑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이 상황을 키운 장본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 뭐 징계하냐 마냐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과 불신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일을 국회가 수행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표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그 윤리에 제소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좀 맞불 작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표께서 좀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들 징계하겠다고 올려가지고 뭐 제대로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상대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패싱 당할 건지 아니면 논의의 자리로 나올 것인지 이런 선택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20대 국회 밀린 숙제를 처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머지 4당이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 총사퇴한 다음에 조기 총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차라리 그렇게 해라. 자유한국당 없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다. 네네. 이런 요구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하면서 국회 발목 잡는 그런 행위는 이제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4.3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신임 한국당의 대표가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보궐선거는 대단히 좀 큰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 입장에서 어떠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대표님의 정신의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인데 지난 10년 동안 특히 황교안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곳 경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망가졌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네네. 지금 폭발 지경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과 그 대기업 협력업체들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이곳에 일하는 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창원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창원을 다시 살리겠다? 창원 시민들이 이미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곳에서 반드시 개혁의 동력과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원래 예전에 위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교섭단체 연설로서 이제 그쪽 정의당의 원내대표도 나가서 연설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우리 윤소아 원내대표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네네. 미리 듣는 교섭단체 윤소아 대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30초 정도 정의당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가 퇴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의 불씨를 살려서 20대 국회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한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의당의 한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교섭단체를 다시 복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지금 막장 정치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들의 회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원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